예, 오늘 오전 국립현충원 참배를 마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주민센터와 은행을 찾아와서 주민 복귀를 신고를 하며 10년 만에 자연인으로서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김만은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또 이상희 위덕대 부총장 모시고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기문 전 총장 어제 귀국해서 오늘도 상당히 바쁜 하루를 보냈어요. 현충원 참배하고 청소년들하고 오찬했고 지금은 마포에 있는 자신의 캠프 사무실을 방문했다고 그래요. 뭐 공식적인 대선 출마는 좀 이따가 하겠다고 했는데 캠프에 들른 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일정을 이제 조절한다 그러는데 뭐 이렇습니다. 뭐 확실한 대권 선언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은 실제 이제 밥을 짓기 위해서는 땔감을 모으고 연기를 지피고 그게 이제 연기가 지피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땔감에서 화력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소스를 넣고 뭐 쌀을 안 치고 이런 과정을 지키는데 지금까지는 연기를 많이 피우셨죠. 반기문 총장이 이제 미국에 체류를 하면서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 저울질했다. 이 부분은 이제 바로 연기를 피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공항에 도착해서 앞으로 전국 구상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본격적인 이제 화력 집픽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정치인들의 일정 자체가 하나하나 모두가 이벤트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권 선언을 섣불리 빨리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임팩트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잦아들 수 있던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대권 선언은 앞으로 3지대 방향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론의 추이 이런 걸 보고 이벤트성으로 다시 한번 그 기회를 잡아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시차 적응도 아직 안 됐을 것 같은데요. 무지하게 빠른 행보죠. 그렇습니다. 이런 점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향후 여러 가지 기초 작업을 하고 여론 추이를 보면서 출마 선언 다시 한번 이벤트가 필요한 그런 점도 있지만은요. 유엔 사무총장 마치고 본인의 모국으로 바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거기 대선 출마 선언했다. 우리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 좀 모양새가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엔 사무총장으로 10년 동안 일을 했는데 임기 마치고 그 나라의 본인의 모국에 돌아가자마자 공항에서 제1성이 대선 후보 출마한다. 이것을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적절치 않았다는 판단 됐을 겁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사실상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지만은 공식적인 출마 선언도 얘기하지 않았었고 이후에 일정에 대해서는 조만간 길지 않은 시점에 결정해서 발표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죠. 주변적인 얘기입니다만 아까 그 화면에서 공항 철도 표를 끊었습니다만은 모르겠어요. 이제 국내 주민 등록을 회복하면은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노인 우대표를 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는 그런 거 적용하지 않고 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행보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설 민심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대권 주자들 가운데서도. 그렇다면 이 아까 연기를 피운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불을 지피는 시기가 설 전후로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아마 설 민심을 내다보고 그 예상을 하고 그 전에 어떤 조치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격적인 대권 선언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는 대권 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뭔가 구체적인 전국의 구상 내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아직 시기적으로 좀 물리적으로 힘든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좀 위험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반기문 총장이 지금 제3지대 연합이라든가 또는 독자 정당을 만들었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냥 캠프 차원에서 몇 사람이 어울려서 그렇게 세력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왜 좀 위험스러우냐 그러면은 지금 설 민심을 두고 야권에 있어서는 네거티브 공세라든가 여기 여러 가지 이제 검증에 대한 부분들이 공격이 굉장히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반기문 총장이 이걸 효율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시스템적인 방어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있는 캠프의 구조 그런 네트워크 가지고는 야당이 설 민심을 노리고 예상될 수 있는 네거티브 공세라든가 검증에 대한 공세 이걸 슬기롭게 막아낼 수 있을까? 조직에 대한 시스템이 완벽화되어 있을까?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좀 우려될 수 있는 점들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조직이나 뭐 정당을 말씀하셨는데 이념적으로도 진보적 보수주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오늘 비행기 내부에서 뭐 기자들하고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했던 것 같고요. 본인의 기본적인 입장은 보수주의자다. 그러나 그동안에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해왔던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행보 또 국내 사회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은 진보주의자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해왔던 것들이 주로 약자들의 인권 보호 문제라든가 빈곤국 가난한 나라의 개발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 양성 평등 이런 것을 해왔고 주로 평화의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본인은 진보적인 관점에서 진보적인 의제를 다뤄왔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보수주의자지만 그런 의제는 진보적이다 하면서 이제 진보적 보수주의자 얘기했는데요. 예. 제가 뭐 다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나라 현재 여야를 넘어서 사회 경제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모두 진보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격차 문제를 워낙 강하게 인식하고 있고 청년의 문제라든가 사회적인 갈등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그 외교, 특히 대북 문제에 관한 관점에서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 아마 이게 앞으로 주목거리가 될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요, 방기문 전 사무총장이 과거에 우리의 무슨 망명 정부의 대통령이 기여한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구나 뭐 60-70%의 지지를 받으면서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온 케이스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와가지고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대통령이 만약에 됐다. 그랬을 경우는 국제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유엔 사무총장을 하다가 그냥 오면은 바로 대통령이 된 나라인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단 말이죠. 저는 그런 점에서 방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요. 저는 이후의 행보를 걸을 때 정당의 차원이든 다른 정치 조직의 차원이든 간에 뭔가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들에게 이 사람은 국내 정치를 맡는 대통령으로서의 실력이 있구나 하는 조금 그런 단계를 거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의 국가를 위해서 그렇고 국제적인 평가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반복해 말씀드리자면은 10년 동안 유엔 사무총장으로 활동해 왔었는데 20-30% 지지를 받고 와서 대한민국이 갑자기 오니까 대통령이 돼버렸다. 이것은 제가 보기 적절치 않습니다. 적어도 일정한 경쟁 검증 과정을 거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김만우 원장께서 말씀하신 걸 조금 더 구체화해서 들어가면 정책적인 거는 상당히 진보적이고 외교 안보는 보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아요. 어느 정당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뭐 그 얘기가요. 보수적이라는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고 특히 대북 문제를 가지고 보수 진보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게 보니까 안희정 지사하고 대북 문제라든가 사드 문제를 좀 비슷한 입장을 좀 보이는 것 같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정당으로 보면요. 정당으로 보자면 대체로는 국민의당하고 좀 유사할 수 있고요. 이번에 보니까 새로 생긴 바른정당도 사실상은 대북 문제는 그런 얘기하지 보수적인 입장을 약간 보이고 진보성을 띠고 있죠. 국내 정치에 대해서 국내 정치는 사회경제 정책은 또 진보적인 노선을 보이고 저는 봤을 때 대체로 그렇습니다. 안보 관련 문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대부분 접근을 하고 있고 사회경제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풀 수도 있는데 이건 다분히 대선 전략을 염두에 둔 그러한 전략적 전술 차원에서 나온 얘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냐 그러면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좌파적 대통령이다 이런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좌파적 친자유주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하고 지금 방기문 총장이 이야기한 진보적 민주화하고는 맥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는데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가게를 여는데 보수라는 땅에서 가게를 열고 마케팅을 진보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선거공학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것이 외인 확장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보수 진영의 지지를 받아야 되겠지만 보수 진영의 지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 중도 개혁이라든가 진보 진영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진보라는 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진보적 민주주의다라는 그런 얘기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방기문 캠프에 구성된 인물들을 조금 보면요. MB 정부 때 인사가 좀 많습니다. 친이계도 있고 친박계도 있기 때문에 기존 정권의 연장선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반기문 전 총장의 앞날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현재 진영을 그대로 간다면 당연히 걸림돌이 되겠죠. 더구나 정치 교체를 이야기했는데요. 그게 특별하게 구 여권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특별한 변신을 하지 않는 한 정권 교체도 미치지 못한다는 야당 비판이 먹혀 들어갈 소지가 있습니다. 아마 그래도 초반에는 불가피한 점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야권 계열의 인사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방기문 전 총장 주변으로 좀 진입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현재 박근혜 정부에 종사하는 사람보다는 그 이전 정부에 종사했던 이명박 정부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들 좀 같이 갈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현재 특징을 보자면 몇몇 소수의 언론인 출신 빼놓고는 외교관 출신에다가 이제 이명박 정부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들인데요. 그대로만 가서는 곤란할 거면 당연히 야당의 표적이 될 거고요. 뭔가 새 정치 교체를 얘기할 만하려면은 새로운 사람 또는 야권 성향의 사람들도 고루 포진할 수 있는 인적인 뭔가 진영을 같이 할 겁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론조사 얘기를 조금 끝으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유력 대선 주자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문재인 전 대표의 상승세가 좀 돋보였던 결과 같아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이제 특수한 상황이라 봐야 되겠죠. 최순실 게이트로 말미암은 전국 혼란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광장 촛불 민심이 그대로 플러스가 된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조기 대선에 대한 니즈가 지금 강하게 지금 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특수한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이 상황에서 계속 치고 올라가는 지지율 상승률을 보이는 것은 결국 여기에 대한 대안부재, 차기 지도자로서의 대안부재 그리고 조기 대선에 대한 강박감 이런 것들이 보수 진영에 등을 돌린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그런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예. 문재인 전 대표 진영에서는 계속 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확신을 하고 있는 쪽 한편으로 있고요. 다른 한편은 여전히 불안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불안한 이유는 지난 2012년 대선 때 비해서 현재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 기반은 상당히 축소가 돼 있습니다. 예. 분열도 돼 있고 과거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던 호남권에서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지지가 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오히려 절대적인 지지만 본다면 지난 2012년 대선보다 약하다. 그 점에서는 상대 경쟁 후보가 어떻게 정비가 되느냐에 따라서 문재인 후보의 경쟁력은 달라질 수 있다. 그 보기에 따라서 이제 부정적인 평가와 조금 대세를 주장하는 쪽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남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갔던데요. 예. 잠깐 그래픽을 잠깐 보여주실까요? 예, 호남 지지율이 올라간 부분, 요 부분은 이제 상당히 어떤 그 경향적으로 이제 호남의 지지율이 이제 올라가고 있고 문재인 후보로 좀 결집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대체로 최근 지지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호남의 지지, 또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지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주로 지지를 받았던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좀 많이 추락한 상황이죠.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여론조사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과연 그럴지 왜 이게 주목이 되냐면요. 문재인 전 대표의 가정 불안성이 과거 야권의 핵심적인 지지 기반이 됐던 호남 지역에서 사실은 지난 4.13 총선에서 이탈이 됐거든요. 국민의당한테 전패했던 상황이 됐고. 예. 예. 근데 지금은 상당히 지지가 올라가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누가 이게 문재인 대표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주변에서는 아직도 비판적인 지적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 여론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다. 그런 상황 봐야 같습니다. 되는. 그리고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하고 국민의당이 새롭게 정비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또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요 참고로 갤럽 여론조사는 10일에서 12일까지 조사를 한 거고요. 예. 반기문 전 총장이 어제 저녁에 들어왔으니까 뭐 일부 이제 뭐 반영이 됐다면 됐을 거고 거의 반영이 안 된 그런 이제 조사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오늘부터 지금 뭐 대통합 행보 반 전 총장도 그렇죠. 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 본격적인 향후 행보니까. 여론조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상당히 이제 기수가 주목이 될 수밖에 없겠죠. 본격적인 이제 대권 행보를 사실상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가 어느 정도 민심에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보는데 예. 예. 결국 그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에는 귀국하기 전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이제 불법에 대한 부분. 결국 이제 박연차에 대한 어떤 자금 수수 부분 이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해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그런 여론조사였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지도가 약간은 하락할 수 있는 국면이 있었다라는 점에서 이제 참고할 만하죠. 알겠습니다. 김만흠 한국 정치 아카데미 원장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